현재 이 영상에서는 1943년 7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벌어지는 미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전투가 벌어지던 곳은 솔로몬 제도 중부의 뉴조지아 섬으로 미군은 이곳 남쪽과 북쪽의 일본군 근거지인 문다와 바이로코를 향해 각각 따로 병력을 상륙시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중 중요한 목표는 문다 지역으로 여기에는 뉴조지아 일본군 지휘부가 위치해 있고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비행장도 있어서 미군이 이곳을 꼭 점령해야 했습니다. 북쪽에서의 미군 공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미군은 문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7월 하순부터 차곡차곡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루게 되는 전투 이름을 영어로 하면 배틀 오브 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고 배틀 오브 문다 포인트라고 합니다. 문다 포인트는 이렇게 일본군 장악지역에서 바다 쪽으로 돌출된 지역으로 지형에서 포인트라는 걸 한자로 갑이라고도 하는 모양인데요. 원래 배틀 오브 문다는 기원전 45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군을 이끌고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승리한 전투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보면 똑같이 문다라는 지명이 보이는데요. 2000년 전에 이 전투와 구별하기 위해 문다 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군은 7월 초에 상륙해 문다 쪽으로 전진해 오면서 익숙하지 않은 정글 전투로 크게 지쳤고 문다에 대한 최종 공격에 대비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도에서 왼쪽이 일본군 지역, 오른쪽이 미군 지역인데 미군은 문다 전투에 대비해 육군 43사단과 37사단에서 많은 병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먼저 처음 상륙해 어려운 전투를 벌였고 전력이 소모된 43사단 169연대 1, 2대대는 37사단 148연대 1, 2대대가 새로 투입되면서 후방인 랜도바 섬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3대대는 처음 상륙지인 후방 자나나에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37사단과 43사단 사령부도 문다 공격을 위해 전진 배치되었고 과달카날에 있던 25사단 161연대도 급히 뉴조지아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륙부대에 포함되어 초반부터 싸우던 43사단 172연대가 있었고 랜도바에서 7월 초순에 해안지역에 상륙한 43사단 103연대 3대대와 추가로 2대대 그리고 37사단 145연대 1, 2대대도 문다 지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145연대 3대대는 북쪽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미군은 이 지역 제공권을 장악하고 문다 지역에 거의 매일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미군 기록에는 일본군 항공대와의 공중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대목이 있고 이후 북앤빌의 일본 항공대는 뉴조지아와 랜도바의 미군에 대한 공격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161연대와 172연대에서 3개 대대씩을 전부 투입하고 103, 145, 148연대에서는 2개 대대씩을 투입해 전체 보병 병력이 12개 대대였고 8개 보병 대대가 전진하는 보병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의 보급사정도 후방과 전방을 잇는 도로의 완성과 함께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그리스월드 소장이 지휘하는 미군은 문다에 대한 공격을 곧 실행하게 됩니다. 문다 공격에 대한 작전 명령은 1943년 7월 22일에 내려졌고 7월 25일이 공격일로 정해졌습니다. 37사단이 전선 오른쪽, 43사단이 전선 왼쪽을 맡아 전진하는 이번 공격은 오전 6시 10분에 해군 한포 사격에 이은 6시 35분의 공습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공격을 위해 투입된 전체 미군 총병력은 약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일본군은 문다에 있는 해군 특별육전대 이외에 38사단 229연대가 전선을 지켰고 미군 후방을 기습했던 6사단 13연대 2개 대대가 미군 전선 우측에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전선의 고지대를 중심으로 기관총 진지 등으로 구성된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공격 직전 미군 보병부대는 대략 위와 같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7월 25일 오전 6시 10분 예정대로 미군의 공격이 한포 사격과 공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축함 7척에서 발사한 약 4,000발의 5인치 포탄과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약 100만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폭탄이 103, 172연대 전방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미군 전선 후방의 포병대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예비 포격이 끝나고 오전 7시 172연대 2개 대대가 먼저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172연대 앞에 시미즈 고지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172연대 병사들은 오전 10시경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 걸려 공격이 멈춰졌고 탱크를 요청해서 투입되었으나 오후 2시 반에 탱크 3대가 전부 기동 불능이 되었습니다. 172연대 왼쪽의 103연대는 일본군 방어선에 뚫린 곳을 발견해
약 500m 진격에 성공했으나 방어진을 구성하는 사이 지원 병력 파견에 실패해 결국 오후 늦게 원래 위치로 복귀하게 됩니다. 미군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일본군의 문다 본진에도 돈틀리스 폭격기 50여 기와 이후 B-24 폭격기 10기로 구성된 폭격이 감행돼서 일본군 남동지대 사령부 막사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일본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군은 이날 전방에 229연대 병력에 230연대 7중대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북쪽의 37사단 구역에서도 공격이 이루어졌지만 의미 있는 전진을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미군은 후방에서 쉬고 있던 169연대 1, 2대대를 다시 전방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와 같이 첫날 공격 실패로 인해 이번 작전을 총지휘하는 그리스월드 소장은 43사단장이었던 존 헤스터에게 큰 불만을 가졌고 헤스터의 해임을 요청하게 됩니다. 공격 첫날이 이렇게 지나가고 미군은 상황 타개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작전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전에 가져오긴 했으나 쓰진 않았던 새로운 무기를 하나 전투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군이 1941년 8월에 도입해 2차 대전 때 사용한 M1 화염 방사기의 모습입니다. 맨 처음 모델인 M1형은 사거리가 15m였고 이후에 나온 M1A1이 45m로 개량됩니다. 이 화염 방사기는 연료가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5갤런의 연료가 들어간다고 하고 5갤런이면 약 18.9리터가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보신 이 생수통이 18.9리터짜리입니다. 연료는 휘발유를 썼는데 휘발유가 물보다 가볍긴 했지만 그래도 통을 꽉 채워서 등에 지고 전투를 치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은 화염 방사기를 이용해 이렇게 생긴 일본군 기관총 진지 제거를 시도했는데 그리스월드 소장은 과달카날에서 병사들에게 화염 방사기 교육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이 무기의 잠재력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안 썼던 화염 방사기를 사용해 보기로 합니다. 공격 2일째인 26일 아침 공병 6명이 화염 방사기 교육을 1시간씩 받고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미군의 작전은 보병이 일본군 기관총 진지 약 20m 지점까지 접근해서 엄호 사격을 하고 그 사이에 화염 방사기를 든 병사가 다가가 일본군 진지를 공격하는 것인데요. 26일의 전투에서 미군 화염 방사기가 일본군 기관총 진지 3개를 1분 만에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위 사진이 문다 지역 전투에서 미군이 화염 방사기를 쏘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미군 기록에는 이때 보병, 탱크, 화염 방사기, 중화기와 지원 포격이 어우러진 공격을 펼쳤고 이 작전이 거의 완벽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3사단 103연대 병력은 이 전술을 이용해 600m 길이 전선에 있던 일본군 기관총 진지 74개를 전부 제압했다고 합니다. 아래쪽의 43사단 지역에서는 미군이 8월 1일까지 이와 같은 작전 성공으로 169연대와 103연대 병력이 상당 거리를 전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3사단이 전진하고 있는 사이 존 헤스터 사단장이 해임되었고 존 호지 소장이 새로 43사단장으로 7월 31일에 부임했습니다. (43사단이) 남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7월 마지막 주에 37사단도 계속 공세를 시도했습니다. 37사단 산하의 연대는 145, 161, 148연대였는데 이 지도의 등고선으로 보이는 고지대가 주로 전투가 벌어질 곳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고지에 전차와 보병을 투입시켜 점령하려고 했으나 일본군의 거센 저항으로 계속 실패했습니다. 장비가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화염 방사기 요원들이 보병들이 엄호 사격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자 일본군 사격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미군과 앞서는 앞쪽과 그 뒤에 2개의 중요한 고지가 있었는데 미군은 이 지역에서 한 발짝 전진할 때마다 힘든 전투를 치러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은 첫 번째 고지에서 점차 철수하기 시작했고 7월 31일에 미군이 첫 번째 고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미군은 이 고지에서 46개의 강화된 일본군 기관총 진지와 32개의 다른 거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에 있던 두 번째 고지에서도 일본군은 엄폐된 기관총 진지 안에 숨어 거센 저항을 했습니다. 미군은 소총, 수류탄, 기관총, 박격포, 화염 방사기와 야포를 동원해 일본군 진지를 하나씩 파괴해 나갔습니다. 일본군은 미군 전차로 돌격해와 전차 측면에 폭탄을 붙여 파괴시키기도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미군이 최종 공격 명령을 받고 두 번째 고지에 총공격을 감행했고 이미 일본군이 고지에서 철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군 37사단 병사들은 두 번째 고지도 점령해서 일단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군이 처음 공격을 시작했던 선은 바로 여기였고
이 굵은 선은 첫 번째 단계가 끝나기 3일 전인 7월 30일의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 오후 3시까지는 지금 보이는 이 선까지 미군이 진출했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철통같이 지키던 이곳 고지대를 격렬한 전투 끝에 전부 장악했고 이제 최종 목표인 문다를 향한 공격의 첫 단계를 마쳤습니다. 일본군의 문다 비행장 바로 근처에도 이렇게 고지대가 있었는데 미군은 이곳을 비빌로 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반해 남쪽 해안가에서 문다로 가는 길에는 고지대가 전혀 없었고 람베티 플랜테이션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전투를 치르는 동안 그리고 그 전의 전투를 포함해서 이곳의 주된 방어를 맡은 일본군 38사단 229연대의 전력은 이미 크게 소모되어 있었는데요. 229연대 전력은 미군이 7월 초에 상륙하기 전과 비교해 약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일본 기록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남아있는 병력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229연대 본부와 3개 대대 그리고 나머지 병력을 전부 합쳐 806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연대 이외 배속부대 병력은 435명이었다고 합니다. 229연대는 괴멸 위험에 빠지자 미군을 맞아 싸우던 고지대에서 철수를 명령했고 결국 미군이 8월 1일에 이선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후방의 문다에는 229연대 이외에 다른 병력도 있었지만 12개 대대 병력으로 계속 압박해오는 미군을 당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때 라바울의 일본군 수뇌부도 과연 문다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퍼즐의 조각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콜롬방가라에서 건너왔다가 이전에 미군 후방을 공격한 6사단 13연대 2개 대대입니다. 이 부대는 미군이 처음 공격을 시작할 때 미군 전선 우측 내륙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본군 229연대와 미군이 맞붙은 고지대 전투 이외에 13연대 병력의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과연 일본군 13연대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과 문다 전투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